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는 출력이 완료된 상태에서 출력물을 꺼내고 다시 초기 세팅하는 과정을 빠르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출력이 끝났고요. 출력이 끝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린트 부분을 들어가서 네, 지금 100% 출력이 됐고 출력 완료된 시간은 41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이 끝났으니까 종료를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정도가 좋겠네. 재료가 공급되는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고요. 출력이 된 부분을 위로 조금 올려줄 겁니다. 본인의 출력물의 사이즈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 감을 잡으실 텐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재료가 다른 데로 쏟아지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해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재료가 공급되는 부분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출력이 된 부분을 위로 끄시고 올려줍니다. 출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디파우더링을 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장비의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이런 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가장 많이 쓰는데 보시다시피 재료가 공급되는 부분에 어차피 재료를 다시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출력물의 위치와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 출력 바인딩이 되지 않는 소재들을 최대한 왼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요. 뭐 빨리 해도 상관은 없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갖고 숨쉬기 곤란해져요. 저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 오른쪽으로도 재료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붓에 힘을 주고 하는 건 좀 안 좋아요. 아직은 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출력물이 없는 부분에서는 굳이 뭐 천천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력물이 없을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적당히 뒤로 넘어간 소재들은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오늘 최대한 좀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모양이 복잡한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디파우더링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씩 털어주면 더 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져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 쓸어 넣어주겠습니다. 상당히 적은 양을 프린팅했기 때문에 디파우더링 작업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모양도 저는 단순한 걸로 지금 출력했고요. 여기까지 테스트를 위해서 진행합니다. 출력이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주고 디파우더링 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어느 정도 소재가 바인더가 요 파우더랑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에도 지금 출력해놨기 때문에 시간 빨리 해보자. 작업이 길어지면 팔이 아프니까.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빼놓겠습니다. 출력이 막 되고 난 상태에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얇은 파트를 다루실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부러져요. 조금 가는 도수로 하는 걸 추천해요. 화장용 붓 같은 것들 쓰면 더 수월하게 파우더링을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조심스럽게 꺼내 주셔야 돼요. 디파우더링을 담당하는 인원께서는 출력물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 깊게 디파우더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주고 있는 거는 원래 모델링상에 이렇게 파트 번호 같은 거라든가 파트의 방향들이 음각이 돼 있으면은 수월한데 제가 그런 걸 안 해놨기 때문에 처리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가 출력이 됐으니 부드러운 걸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 소리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되게 부드럽고요. 애초에. 이렇게 출력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생김새는 똑같은데 여러 가지 출력 파라미터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제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더링이 잘 됐네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화장용, 메이크업용 브러쉬를 좀 더 사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강한 붓을 쓰게 되면 이 모서리 부분, 엣지 부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재료는 다 꺼냈습니다. 필요한 곳에 갖다 두시죠. 네, 오늘 출근을 이제 다 꺼냈습니다. 이제는 다시 또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추깅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당히 위에 깔려있는 소재들을 넘겨줍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좀 크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광각으로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출력물을 꺼냈고요. 레벨링을 해주는 작업을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멍난 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오른쪽인데 문제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 빵빵이 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재료가 가까이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재료를 이제 평탄화를 해줄 겁니다.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수법을 이용을 해서 레벨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아래쪽에 있는 소재를 이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걸 당기고 여기 아래로 떨어진 소재들을 펴서 빈 부분에다가 올려줍니다. 정말 굉장히 굵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면 먼지가 엄청 날리거든요. 천천히.
재료를 채워줍니다. 여기 있는 걸 다 뜯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문제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보실까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퍼서 한 번씩 만져봐도 돼요. 큰 덩어리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올려줍니다. 대략 한 이 정도만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뺄 필요는 없고. 한 반, 쬐끄만 걸 기준으로 한 반 정도 찰 수 있을 정도 분량, 뭐 그냥 한 컵 정도, 한 스쿱 정도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닫아주고요. 이제 또 레벨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삐딱하네요. 이 빵빵이판을 이용해서 이 왼쪽에 소재가 공급되는 부분을 평탄화시킬 겁니다. 물론 평탄화시킬 때 아래 위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재료들이 서로 혼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요. 작업의 핵심은 분말과 분말 사이에 공급을 좀 최소화하는 거 있어요. 털어주면서 올려주면 됩니다. 가서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이긴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잘 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그대로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살짝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주면 꽤 수월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평탄화가 끝났습니다. 손으로 하는 평탄화 작업은 여기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잔여 바인더 소재들을 부드럽게 오른쪽 아래로 다 떨어뜨려 내려줍니다.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지저분해진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특히 이 레일 밑에 위에 부분은 깨끗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깨끗한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평탄화를 다 끝났고요. 자, 다음은 요게 좋을까? 그래서 화질을 변경하고요.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뚜껑을 내리고 한 3초가 지나면 장비랑 같이 연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퍼레이션을 눌러주시고요. 자, 오퍼레이션 화면입니다. 오퍼레이션에서 하기 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XY는 요 그 서비스 스테이션의 그 평면상 좌표계고요. Z1은 재료를 공급하는 부분의 높이, 그리고 Z2는 출력이 되는 부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기반해서 자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재료를 공급하는 부분의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이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출력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아까 이 오른쪽 두 개는 제일 위로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손 댈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들 옆에 있는 높이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이 조금 더 내려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열어서 살짝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재료를 더 퍼서 보충을 해주도록 합시다.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스프레드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좀 많이 올리는 걸로 하시죠. 이 과정에서 스프레드 작업을 한번 해줄 겁니다. 스프레드는 요 오퍼레이션 창에 넘버 오브 레이어스로 스프레딩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스프레드의 횟수를 의미하고 요 버튼은 실행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요. 스프레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소재가 많이 비어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다시 보트를 눌러서 서비스 스테이션을 원래 위치로 놓은 다음에 소재의 높이를 좀 올려볼게요.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많이 올렸었나? 많이 올리면 좀 많이 걸거칩니다. 그 다음 다시 스프레드를 누를게요. 많은 소재가 지금 딸려가고 있죠. 네, 저 부분이 좀 비어있네요. 자, 보트를 눌러주시고 비어있는 부분에 소재를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덜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높이가 낮을 것 같은 부분에다가 조금씩 채워넣어 주시면 밀고 나가면서 평탄화가 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힘을 갖고 스프레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시 보트를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레벨링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면 중간중간에 작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2번 정도만 스프레드를 더 하겠습니다. 스프레드가 평탄화의 역할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재를 일부 출력이 되는 박스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바로 바닥에 출력을 할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고트를 눌러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시죠. 네,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면 출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한번 했을 때는 프린팅 노즐을 좀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노즐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